에이지는 앞에도 얘기했듯이 진짜 반농담으로 자역수에 사람 비워놓고 해도 이기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수비가 진짜 거의 일본 리그의 실력이 근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수비가 빈틈이 없어요. 오늘 경기에서 느낀 거는 참 너무나 익숙하기 싫은 익숙함을 또 느끼어 버렸다라는 거. 롯데가 야구를 못할 때 보여줬던 그런 플레이들이 또 나와버렸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 근데 남은 경기들도 쉽지 않기 때문에 참 마음이 슬프네요. 연패 기간 전까지는 진짜 우리가 강해졌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참 뭐에 홀린 것 마냥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물론 뭐 원래의 실력으로 회귀한 거라는 표현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9월 2일 LG전이고 2대 3으로 막판까지 추격을 했습니다만은 끝내 뒤지 못하고 또 추격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62승 6무 60패 플러스 2가 됐고 단독 5위로 또 내려앉았습니다. 뭐 7위로도 금방 내려갈 수가 있고 또 3위도 한 게임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해요. 근데 일단 뭐 5위까지도 내려오게 됐고 오늘 또 확대 엔트리가 되면서 또 4명의 선수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김민성 선수가 마지막에 대타로 또 좋은 타점을 만들어줬는데 경기를 뒤집지는 못해서 좀 아쉬웠고 오늘 경기는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LG 트윈스가 정말 강하다 뭐 계속 얘기했지만 벽이다 벽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경기를 보면서 좀 전반적으로 든 생각이 막 뭐 분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LG 트윈스는 이게 수준이 다르다. 사실 뭐 롯데 자이언츠가 뭐 크게 못했던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길 수가 없는 경기였던 게 사실 선발한테 7이닝 무실점을 당하면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어지간해서 이길 수가 없고 이게 뭐 치리노스 선수가 잘 던진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못 친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가슴도 답답하고 머리도 아프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12연패 전까지는 그 우리 팀의 전반적인 실력 자체가 개선이 됐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는데 12연패 이후에 이제 연패는 끊었지만 여전히 그런 그 12연패 이전의 경기력으로 돌아오지는 못하고 그냥 우리가 뭐 수없이 지켜봐왔던 그리고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익숙한 롯데의 모습이 다시 돌아와 버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네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LG 입장에서는 뭐 승리 공식대로 착실하게 이긴 경기예요. 선발이 잘 던졌고 선취점 냈고 또 도망을 못 가가지고 계속 좀 찜찜한 경기를 하다가 8회에 한 점을 내면서 도망을 갔고 결국은 이 도망간 한 점이 승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큰 점수가 됐죠. 그래서 뭐 LG 입장에서는 승리 공식이 지켜진 경기였고 롯데 입장에서는 그 상대의 승리 공식 그러니까 롯데로서는 패배 공식대로 가다가 9회 초에 약간의 그런 지각 변동이 있을 뻔했고 사실 9회 초의 2점의 추격에는 그 LG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미스들도 조금 같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 틈을 기어이 롯데는 다 파고들지를 못했고 LG는 그 틈들을 결국은 유영찬 선수가 이겨내면서 경기를 이제 LG가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고 그냥 좀 전체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 올해만큼 사실 상대팀 1, 2 선발만 나오면 이렇게 섬에 내려갈 때까지 타선이 힘도 못 쓰고 그냥 거의 파업 비슷한 느낌으로 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기억의 왜곡일 수도 있고 뭐 작년 올해 전까지는 거의 이제 기대치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체감이 덜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야구를 제가 상대적으로 덜 집중해서 봤을 수도 있죠. 올해는 제가 방송한다고 좀 더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아무튼 근데 그렇게 쳐도 사실은 특히 상대 1, 2, 3발 특히 외국인 선수만 나오면은 이렇게 무슨 맡겨 놓은 것처럼 그냥 6이닝, 7이닝을 무실점으로 이렇게 주는 거는 좀 확실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게 내년에도 반복돼 가지고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냥 뭐 선발이 5선발이면은 적어도 5명 중에 2명한테 그냥 내주고 경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좋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LG는 앞에도 얘기했듯이 진짜 반농담으로 자역수에 사람 비워놓고 해도 이기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수비가 진짜 거의 일본 리그의 실력이 근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수비가 빈틈이 없어요. 오늘도 1회에도 1번 박찬영 몸에 맞는 공, 고승민 병살타, 윤동희 2루타, 레이스 땅볼인데 병살타 2에 2루타 그리고 무득점이니까 진짜 안 좋은 소위 개꿀대 패턴이 나왔죠. 근데 이 2사 2루에서 레이스 선수의 유격수 깊은 땅 타구가
이게 또 유격수 수비가 조금만 헐거웠으면은 빠지거나 또 1루 세이브 될 수도 있는데 유격수 우지환 선수가 워낙에 또 좋은 수비를 해주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잡아냈고 이 외의 장면들에서도 LG가 또 좋은 내야 수비를 토대로 여러 가지 좀 점수가 남아난 상황들을 차단하는 모습도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윤동희 선수도 외야에서 굉장히 좋은 수비를 오늘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여주긴 했지만 아무튼 1회 초에 이렇게 점수를 낼 수 있는 상황을 놓치면서 사실 저는 이거 보고 좀 느꼈거든요. 아 이거 오늘도 이 1회에 상대 선발계도 조금 흔들리지 점수를 못 냈기 때문에 6이닝 무실점 깔고 가가지고 뭐 그렇게 가겠다 싶었는데 한 줄 더 떠가지고 7이닝 무실점을 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안 좋은 경고가 다 나오고 전형적인 골대의 1회 초 패턴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골대라는 건 야구를 못하는 롯데 자이언츠의 모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고 1회 초에 찬스가 무산이 되고 나니까 뭐 선발이 내려갈 때까지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당하는 모습이 똑같이 나왔고 그리고 요즘 상대 선발인 치리노스 선수가 워낙에 뭐 7이닝 무실점으로 막아버리면서 11이닝 3피안타 2-4-4-9 4-3진으로 아주 좋은 투구를 했는데 사실 치리노스 선수가 이 정도로 성적이 압도적인 성적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올 시즌을 따지고 보면은. 근데 뭐 롯데만 만나면은 이제 모든 투수들이 다 강해지기 때문에 네 이건 참 올 시즌이 끝난다면 물론 시누스 선수가 전 경기인 NC전도 7이닝 무실점으로 잘하긴 했어요. 근데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참 올 시즌을 복귀하면서 선수들이 좀 창피한지 알아야 될 텐데 창피하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피한 줄 알았다면은 성적이 이렇게 이제 비밀번호 신기록을 향해 갈 수가 있는가? 물론 아직 뭐 가능성이 뭐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좀 많이 좀 내려놓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위에 둥둥섬으로 있다가 지금 꺼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성적이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다가 치고 올라가는 거하고 위에 계속 있다가 무슨 땅 꺼진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니까 아무튼 좀 마음을 놓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3자번트 이닝이 3, 4, 5, 3, 5, 6, 8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번의 공격 중에서 4번의 3자범퇴를 당하면 사실 뭐 정상적인 공격을 펼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 4번씩이나 어떤 힘도 못 써보고 그냥 당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좀뭐 부끄러운 일이죠. 네, 공격다운 공격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니까. 네, 그렇고 3회 말에 2점을 줬는데 사실 오늘 박세웅 선수는 굉장히 잘 던졌어요. 오늘 뭐 6.2이닝 실패한 다 맞긴 했지만 2실점 2자책, 4삼진, 보이넷이 한 개도 없었고 투구수 99개. 그러니까 뭐 1위 팀을 상대로 해서 사실 굉장히 잘 던졌죠. 그리고 3회 말에 한 번 실점한 거 말고 그 외에는 또 실점도 없고 해서 박세웅 선수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뭐 타선이 안 타줘주니까 어쩔 도리가 없고 3회 말에 2점도 사실은 그 최소 실점으로 잘 막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터지지 않고 그래도 또 마지막에 윤동희 선수가 중견수 자리에 좋은 수비를 해주면서 잘 막아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렇게 점수를 줘도 다음 이닝에 특히 호수비로 수비를 막았기 때문에 다음 이닝에 좀 힘을 내가지고 쫓아가는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4회 초에 그냥 뭐 삼진 땅볼 보이넷 3루수 땅볼 이러면서 어떤 힘을 못 쓰고 끝나버리니까 뭐 추격의 동력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오늘 경기 보면서 좀 느낀 거는 LG에서 문성주 선수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문성주 선수가 4타수 4안타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제가 느낌이 나올 때마다 안타를 치는 것 같아서 기록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문성주 선수 기록을 찾아보니까 올 시즌 57타석 50타수 19안타 2루타 2개 홈런 1개예요. 그러니까 장타가 많진 않지만 타율이 지금 3할 8리예요. 네, 슬래시 라인이 타율 3할 8리, 출루율 4할 5푼 6리, 장타율 4할 8푼, OPS가 0.936이에요. 그러니까 타율이 3할 8푼이고 장타율 출루율이 4할 5푼 6리니까 당연히 나올 때마다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7보이넷 9삼진, 6타점 5삼진 6타점 5득점으로 굉장히 또 이런 그 기록들도 이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문성주 선수가 뭐 시즌 타율도 3할에 2푼 7리나 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롯데만 만나면 진짜 뭐 이렇게 잘 쳐. 그래서 그냥 대단합니다. 진짜 이 체격도 작은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야구를 잘하는지 참 대단하고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문선주 선수가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경기 중에 또 굉장히 아찔한 장면이 있었는데 유관남 선수가 5회 초 수비 도중에 이제 그 파울 타구에 또 맞아가지고 오른 다리 무릎 안쪽에 이제 파울 타구를 맞고 교체가 됐는데 나갈 때는 다리를 제대로 짚지 못하고 절뚝거리면서 나가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일단 무릎 안쪽 타박으로 아이싱 중이라고 이제 중계 중에 이제 그 멘트가 나왔는데 이게 또 무릎이 안 좋은 선수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유관남 선수가 너무 지금 열심히 잘해주고 있는데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이렇게 또 다치면 안 되는데 참 네, 걱정입니다. 유관남 선수가 사실 올 시즌을 치르면서
어떤 지난 2년간에 못했던 것들을 많이 만회를 했고, 특히 뭐 성적도 성적인데 너무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내내 보여주니까 많은 팬분들이 이제 유강남 선수를 많이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성적도 사실 유강남 선수한테 기대한 정도의 어떤 성적은 딱 이 정도였거든요. 저는 타격은. 그러니까 타격적인 측면에서는 기대치보다 어떤 면에서는 좀 기대치보다 조금 더 웃돌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타가 조금 적은 게 좀 아쉽긴 한데, 근데 그건 또 무릎이 아픈 거에 대한 여파가 또 있는 것도 같아서 지금 정도의 성적을 남은 기간 동안 뭐 기록을 해준다면은 타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막 아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유강남 선수의 타격 성적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커리어에서 좀 잘했던 기준으로 해도. 그리고 WRC가 지금 112.9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뭐 한창 잘할 때에 비하면은 성적이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만 해줘도 저는 막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도루 저지율이 이하만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은 부상 후유증이다 보니까 좋아지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 시즌 좀 끝나가는데 참 고생이 많은 유관남 선수인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8회 말에 또 무사일루에서 박진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점수를 결국 줬고, 이 한 점을 더 준 것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좀 오늘 경기를 지게 된 것 같기도 하죠. 왜냐면 이 도망가는 한 점이 안 나왔으면 9회 초의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게 상황을 보면은 그 정현수 선수가 7회 말 2사에서 잡고 이제 다음 이닝에 나와서 문성주 선수 안타를 맞았고, 무사 1루에서 오스틴 선수 상대였는데, 이 등판 일지를 보면은 사실 박진 선수 말고 나올 선수가 딱히 또 안 보이긴 해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표를 좀 정리해서 항상 보고 있는데, 박진 선수가 안 나왔으면은 결국은 필승조 최준용 정철원 선수를 쓸 것이냐, 아니면 윤성민 선수를 쓸 것이냐, 이건데,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준용 정철원 윤성민 선수는 그 토요일 일요일에 다 던졌거든요. 투구수도 많았어요. 양 이틀간에 많았어가지고, 물론 박진 선수가 일요일 경기에 26개 던지긴 했지만 30일 토요일 안 던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물론 또 29일에 26개 던지긴 했는데, 그리고 또 내일 경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두 점을 지는 상황에서 이제 필승조인 최준영 정철원, 그리고 이제 필승조 역할로 올라간 윤성빈 선수를 내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LG 마무리 유영찬 선수를 생각했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박진 선수를 선택한 게 잘못된 건 아니다. 저는 뭐 달리 다른 더 나은 선택지가 딱히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이 상황에서 김광현 선수를 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성종 박진영 선수를 내기에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저는 어쩔 수 없었다. 더 나은 선택지가 딱히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조금 이제 하는 거는 오지환 선수 상대로 송지영 선수를 원포인트로 냈는데, 요게 오히려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송지영 선수를 내가지고 우익수 뜬공으로 물론 잡아내고 한 점 주긴 했는데, 점수를 안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안 줘야 되는 상황이면 사실 오히려 박진 선수가 계속 가는 게 더 나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건 뭐 별 의미 없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뭐 어찌 됐건 뭐 딱히 뭐 아쉽은 건, 결과가 어찌 됐건 점수를 줬으니까 건 좀 아쉽긴 한데, 뭐 왜 박진이 나왔냐, 왜 송재영이 나왔냐, 뭐 이렇게 이해할 일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분패 전략 안에서 그래도 가장 나은 선택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뭐 김상진 코치가 1군에 올라오고 나서 그런 이해가 안 되는 투수 교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투수 교체 권한이 뭐 김상진 코치가 올라오면서 이제 김상진 코치가 투수 교체 권한을 가지게 됐는지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뭐 결과적으로는 김상진 코치가 1군에 오면서 투수 교체가 뭐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서, 뭐 그 부분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그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용하는지 밖에서 본 팬들은 알 수가 없지만, 네. 그리고 이제 9회 초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추격의 9회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선두 타자 고승민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갔어요. 그리고 윤동희 선수가 삼진을 먹어요. 2사 1루. 뭐 익숙하게 끝나겠다 싶었는데 폭투가 나오고 레이 선수가 안타를 때리면서 1사 1, 3루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팀의 빠른 선수 3인방이 다 제조로 나오게 됩니다. 대주 황성민 선수가 들어가고 나승엽 선수 보이넷. 그러니까 전 이 보이넷, 나승엽 선수 보이넷 나오는 거 보고 뭔가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유영찬 선수가 제구가 흔들리기 시작했기. 그리고 손성빈 선수 타석에 이제 1-3 완료해서 김민정 선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안타를 때리면서 두 점을 따라갔는데, 또 좌익수 포구 시작까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이어졌죠. 1-4, 1-3루 이어졌는데, 이게 안타가 나오긴 했는데 좋긴 좋았어요. 좋긴 좋았는데 이게
그 수십 년간의 그 데이터가 쌓인 게 있다 보니까 좋긴 좋은데 뭔가 딱 여기까지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발 나의 슬픈 예감이 틀렸으면 좋겠다. 근데 슬픈 예감을 틀리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이 사이즈함으로 해서 노준혁 선수가 헛스윙 3번 하면서 삼진을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왜 이럴까? 네. 그러니까 사실 헛스윙 3번 삼진은 좀 많이 당황스럽죠. 근데 참 뭔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노준혁 선수가 일부러 삼진 먹으려고 삼진 먹진 않았을 거고 뭐 유영찬 선수도 점수 주고 나니까 아무래도 또 집중도가 올라갔겠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뭐 로케이션도 제긴 참게 됐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좀 아쉬운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노준혁 선수의 삼진이 있고 그 다음에 김동혁 선수가 노준혁 선수 3구째에 이제 장두성 선수가 1루에 있다가 도루를 하는데 그때 그 1-3루에서 2루 송구를 하면은 3루자가 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LG 배터리도 원래 유영찬 선수가 커트를 하려고 그런 송구를 했는데 커트를 안 해가지고 좀 당황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3루 주자인 김동국 선수가 홈에 파고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로 굉장히 많은 지금 갑론의박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홈에 들어가다가 아웃이 될 수도 있을 만한 거긴 해요. 왜냐면 리드 폭이 별로 안 많았기도 하고 그러니까 3루에 황성빈 선수가 있었으면 분명히 들어왔을 거고 이게 세이브이 되건 아웃이 되건 분명히 홈에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면 황성빈 선수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니까. 근데 김동혁 선수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홈 도전을 못한 게 순간적으로 판단을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건 들어가면 살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몸이 안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진혁의 삼진, 김동혁의 3루 쇄도 안 한 거는 뭐 아쉽긴 한데 이게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다만 이제 우리 팀 벤치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노진혁 선수 타석이고 1-4, 1-3루고 3루에 김동혁, 1루에 장두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1루 주자 장두성 선수가 일단 2루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상황 자체가 1루 주자 장두성 선수를 잡기 위해서 2루의 송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1루 주자가 빨리 2루에 가 있으면 1-4, 2-3루를 갖다 놓는 상황이니까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1루가 비어 있으니까 노진혁 선수를 뭐 피해갈 수도 있고 뒤에가 한태영 선수인데 아니면 어찌 됐건 병살타의 위험이 사라지니까 노준혁 선수 입장에서도 좀 더 존을 크게 보고 일단 컨택에 집중하는 플레이가 또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쉬운 게 초구는 기다린다고 쳐도 왜냐면 또 앞에 보이넷 또 내주고 제구가 잘 안 됐으니까 근데 초구를 던졌는데 초구가 일단 스트라이크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2구째에는 이제 스타트 사인이 나왔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어차피 2구가 149 직구가 들어오긴 했지만 어차피 LG 배터리가 장두성 선수 2루에서 잡는 송구도 못하고 만약에 2루에서 걸렸으면은 그 사이에 3루 주자가 또 들어와 버리면 되기 때문에 거의 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사이기 때문에 2구에 만약에 장두성 선수가 스타트 끊어가지고 1-4, 2-3루의 투 스트라이크 상황이 만들어져 있었으면은 비록 투 스트라이크가 됐지만은 노준혁 선수가 병사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진짜 컨택에 집중하는 그런 플레이를 했겠죠. 그러면 땅이 굴렸으면 주자들이 빠르니까 내야 전진 수비를 해도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거든요. 땅볼이 나왔으면 뭐 홈의 승부가 또 됐을 것이고 외야 플라이가 나왔으면은 짧은 플라이에도 이제 도전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점수를 낼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그 선택은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니까 그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2구에 스타트 끊었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 상황에서 좀 결과를 안 보고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고 노준혁 선수가 삼진 넘어갔고 그 뒷상황에 이제 한태양 선수가 보이네까지 얻어나가고 2-3 완루를 다시 채웠습니다만은 이제 요준 선수가 풀카운트 승부 끝에 삼진을 먹고 안타깝게도 이제 물러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그 투투네요. 투투에서 루킹 삼진이니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이게 워낙 지금 제구가 절묘하게 제가 거의 치기도 했고 직구 포크 직구니까 이호준 선수 입장에서는 이 직구가 사실 눈에 들어오는 게 또 쉽진 않았을 거예요. 본인이 몸쪽 직구에 강한 선수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LG 배터리가 역으로 간 게 더 접근을 한 거죠. 이호준 선수가 몸쪽 직구에 강한 선수인데 이거를 이 상황에 집어 넣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고 네 이거는 뭐 물론 그 루킹 삼진이라서 많이 아쉽긴 한데 뭐 전 이호준 선수는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아쉽긴 하지만 어떤 뭐 원망이 들관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뭐 아쉽고 사실 실력에 많이 뒤지는 느낌을 많이 느꼈고 LG는 벽이다. 그리고
이날 경기 오늘 경기에서 느낀 거는 참 너무나 익숙하기 싫은 익숙함을 또 느끼어 버렸다라는 거. 롯데가 야구를 못할 때 보여줬던 그런 플레이들이 또 나와버렸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 근데 남은 경기들도 쉽지 않기 때문에 참 마음이 슬프네요. 연패 기간 전까지는 진짜 우리가 강해졌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참 뭐에 홀린 것 마냥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물론 뭐 원래의 실력으로 회귀한 거라는 표현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로 막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극복을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부족해서 무너졌다 정도로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러면 이 팀은 영원히 하위권에 있어야 되는 팀이거든요. 근데 물론 야구를 못한 팀인 것도 맞고 실력이 부족한 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원래 못하는 애들이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너무 이게 스스로 그냥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실력까지 가봤는데 거기서 유지를 하는 힘이 떨어졌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오늘 경기는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내일은 수원으로 가가지고 또 KT하고 붙게 되는데 KT도 지금 뭐 붙어 있는 상태고 간보아 선수 대 헤이수스 선수가 또 리턴 매치를 하게 됩니다. 네, KT가 지금 6위고요. 0.5게임 차 6위고 롯데가 5위를 하고 있는데 내일 또 지면은 바로 6위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고 일단 상대 전적은 그 헤이수스 선수가 굉장히 롯데한테 강하죠. 그래서 그 일단 지난 등판에 두 선수가 6월 6일에 아니지 8월 31일 아니 8월 28일에 맞대결을 했던가요? 맞대결을 했네요. 맞대결을 해서 간보아 선수도 6이닝 무실점, 그 다음에 헤이수스 선수도 6이닝 무실점으로 네, 아주 박빙의 선발 매치업을 했었고 이날 경기를 저희가 바로 저번 주인데 이겼나? 아 이겼죠. 예, 제가 직관 간 경기인가? 잠깐만 8월 28일이면 날짜 감각이 없군요 제가. 28일이면 제가 직관에 간 경기는 아니고 잠깐만 이때 졌나 이겼나? 기억이 안 나네. 네. 잠깐만 볼게요. 8월 28일. 이때 이겼군요. 3대2로 아주 극적인 연장 가가지고 못 이길 것 같았는데 이겼던 경기였는데 어찌됐건 지난 매치업에서 이겼었으니까 또 좋은 기억을 살려가지고 이겼으면 좋겠고 헤이수스 선수는 참 시즌에 지금 두 번 만났는데 두 번 다 12이닝 동안 1득점만 내고 있거든요. 이런 또 털리는 것도 좀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왜냐면 헤이수스 선수가 평균 자책이 3.99거든요. 강하지가 않아요. 강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우리만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극복했으면 좋겠고 간보아 선수도 승리 추가가 안 된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7월 24일에 승리를 추가하고 나서 지금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한 달하고 일주일 넘는 기간 동안 승리가 없는데 시즌 8승을 또 해야 되고 팀으로서도 어찌됐건 플러스 5 정도를 하면 아마 그래도 우리 가이야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플러스 2니까 뭐 많이 어렵고 사실 힘듭니다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어찌됐건 성과를 내야 되겠죠. 아무튼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네, 재미있게 보고 드렸으면 구독과 좋아요 또 후원 멤버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원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